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지난주에 증시가 폭락하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지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파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하이닉스의 급락도 이와 관련된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텔 사건과 관련해서 파운드리 쪽 기대감으로 삼성은 급등을 하였지만 하이닉스는 상승을 못하였어요. 기사를 보면서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살펴보면서 하이닉스의 주요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기사는 7월 31일 기사이고요. 기존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계속 똑같은 흐름을 보여왔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해요. 왜냐면은 인텔의 반도체 7나노 공정이 지연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비메모리 반도체인 CPU 같은 게 위탁 생산 가능성이 열려가지고 삼성의 주가가 폭등을 했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순수 메모리 반도체만 팔기 때문에 이 인텔 호재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회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 CPU가 만약 교체가 되면은 이거에 따라서 같이 메모리도 교환을 하게 되면서 어찌됐든 CPU가 생산이 되면은 메모리 수요도 이에 맞게 증가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포인트인데요. 3분기 말부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바닥을 기록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이후로는 상반기에 사들였던 메모리 반도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공장이 스탑될 것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미리 반도체를 사놓고 재고를 확보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메모리가 여유가 생기면서 3분기 말에는 상반기에 쌓아뒀던 재고로 인해서 수요가 바닥을 기록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슬슬 재고가 소진이 되면은 수요는 3분기 말부터 가격은 4분기 말부터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업황 사이클보다 선반영되기 때문에 3분기 이후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고로 지금 바닥이 진바닥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8월 23일 나온 기사인데요. 우리나라도 2차 팬데믹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루에도 많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2차에는 패닉바잉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는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으니까 패닉바잉이 일어났는데 2차는 학습 효과와 그리고 1차 때 쌓아둔 재고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방어해줬던 패닉바잉이 2분기 때는 없다라고 이제 예측한 기사입니다. 여기에서는 되게 암울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따 컨센서스에서 또 볼 건데 하이에발 악재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가격 하방 리스크, 이 하방 리스크가 왜 생겼는지 말씀드렸죠. 1분기에 공장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고객들이 미리 재고를 쌓아놓고 여유가 생기니까 디램 가격이 곤두박질 쳤다고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여기서도 내년까지는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재고가 많이 쌓였고 그 재고가 소진될 것을 기다리면서 반도체 가격 상승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경 컨센서스에서 볼 수 있는 산업 리포트인데요. D램 가격이 공급사와 수요사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못해서 계속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수요처들의 소극적인 태도 1분기에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D램 가격은 더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메모리에는 D램뿐만 아니라 낸드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 낸드도 재고 소진을 원하는 공급사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D램은 수요처들이 많이 사놨고 낸드는 공급사에서 재고 소진을 원하니까 물량을 많이 풀겠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됐다고 말이 나오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D램 가격이 여기 18년도 7월부터 계속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년 1월에 살짝 올랐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그래프로만 보면은 역대급 바닥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올라왔다가 거의 가격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최근에서야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거는 재고 소진을 원해서 그런 거겠죠. D램 가격이 언젠가 수요처들이 재고가 소진이 될 테니 내년에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이닉스를 투자한다면은 D램 가격을 잘 보면서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 판넬 가격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도 다음에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컨센서스인데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엄청나게 큰 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이 이 화웨이에 손발을 묶고 있는데요. 1차 제재안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미국 업체는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2차 제재안은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에 미국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3차 제재안에서 화웨이가 설계안이라는 조건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해외에 공급되는 모든 반도체에 미국 기술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요. 지금 미국 기술이 없는 반도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도 하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건데, 지금 이 하웨이는 전 세계에서 탑3의 반도체 구매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SK 하이닉스의 2위 고객사이기도 하고요. 고로 이런 제재안 때문에 2위인 큰 고객사가 없어진다면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기타 반도체 업계들에게 큰 고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하웨이는 계속 커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D램 가격의 추이, 그리고 미국의 하웨이에 대한 스탠스까지 같이 고려해 가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기 보고서 한번 읽고 가실게요. 매출액 비중은 D램, 낸드 플래시, MCP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D램과 낸드 플래시가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은 D램은 28%, 그리고 낸드는 11%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 가동률이 나오는데, 공장은 계속 100%로 계속 돌아가나 봐요. 이 100%를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어찌됐든 계속 공장은 돌아가고 있고 추가적인 생산시설에 증설이 없이는 생산량은 똑같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D램 가격이 올라야 SK 하이닉스의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도 저는 이 평균 가동률을 보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계획 보면은 2020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지금 얼마인가요? 10억, 100억, 1000억, 조. 4조 정도 투자 계획이 있다는데, 이건 어떤 건지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볼게요. 영업이익은 지금 이번 분기에는 2조 가까이 나왔고요. 누적해서 2조 7천억 정도 되네요. 이 실적이 아까 기사에서도 봤듯이 그 패닉바잉에 의한 실적이고요. 그리고 아마 3분기가 나오면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의 추이와 주가의 흐름을 같이 본다면은 16년도, 17년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가도 마찬가지로 16년도, 17년도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되게 조금 나왔네요. 그리고 매출도 크게 감소를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상승을 하지 못했다가 2020년도에 이제 올해 들어와서 상승을 많이 기대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하락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2조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 2조는 작년에 온기 기준의 단기 순이익과 비슷하네요. 아마 매출액에서 이만큼 까진 이유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무튼 고객사들의 D램 재고가 사라지면은 다시 SK 하이닉스의 매출도 올라갈 것을 기대를 해본다고 하면은 2018년도에는 장사가 진짜 잘 되긴 했는데 2018년도에 영업이익으로 만약 시가총액을 내본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는 거의 20배를 받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메모리 시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하이닉스는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도 이렇게 많이 공포에 의해서 떨어졌지만 이거는 회사의 악재라기보다는 지수 하락에 의한 공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리포트를 보면서 주가 흐름을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